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대한민국 1등 H&B 스토어 CJ 올리브영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들을 위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최대한 짧게 타이트하게 가보겠습니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보고서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을 검색해서 분기보고서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헬스앤뷰티 사업이 보입니다. 이 헬스앤뷰티 사업을 참고하셔서 올리브영 사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만 보자면 우선 드럭스토어라는 컨셉을 해외에서 들여온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뷰티, 화장품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현재는 절반의 매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식음료 내지는 의약품까지도 그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을 대표적인 타겟으로 삼고 공략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백화점이나 기존 로드샵과 같은 차별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 독점적인 상품을 확보해서 고객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자체적인 PB 상품 개발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 값싼 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대를 위한 전략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MD 그리고 상품 개발 직군 각각에서 반드시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내 이 H&B 시장은 CJ 올리브영, 롯데 롭스 그리고 랄라블라 3파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랄라블라는 점포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추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GS 리테일 말고 롯데 쇼핑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 사업의 보고서,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들어가시면 쭉 내려서 중간까지 가면 기타 사업 부문에 롯데쇼핑, 롭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B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주요 타겟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20, 30대 젊은 여성이 전체 고객 비중의 70%입니다. 굳이 어르신들을 불러드릴 필요 없고요. 20, 30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 위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방문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어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한 쇼핑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합니다. 체험을 장려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장에 불러들여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건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그 개별 업체들, 특히 CJ 올리브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CJ 올리브영이 제공하고 있는 차별화된 경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 다른 경쟁사 대비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지원 동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되고요. 채용 공고 보시면 이번에 MD랑 상품 개발 두 가지 직군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MT는 쉽게 얘기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발굴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 개발은 직접적인 브랜드나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아까 보셨던 사업보고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H&B 스토어라는 게 별도의 하나의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MD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향후 그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자체적인 브랜드 내지는 PB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수익성 확대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바로 상품 개발 직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MD 인터뷰 그리고 상품 개발 인터뷰 봤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CJ 직무 페이지에 있는 이 직무 정보, 직무 소개 내용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떤 부분을 MD와 그리고 상품 개발 직군에서 고민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 딱 여기까지 퀄리피케이션 위까지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스토어가 앞으로 이 젊은 층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경험과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영이 국내 1위다. 자, 규모만 1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새롭고 신선한 다양한 이 브랜드들을 소싱하고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그런 효용감을 높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MD의 중요성, MD와 상품 개발 두 가지 직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MD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상품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 직무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못한 상태에서 두 개 혼동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상품 소싱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상품을 소싱하고 싶은지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쓴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입사업 포부까지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직무적인 관점에서 노력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은지, 어떤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은지, 주요 타겟은 누구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잡고 싶은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작성해 본다면 충분히 1번 항목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항목 상품 개발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직무에 대한 역할은 필요하겠죠.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브랜드를 찾고 소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집요함, 아니면 끈기, 어떤 입점시키기까지의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서로 간의 고객과 파트너와 나와의 분명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워드 싫어하는데 왜 키워드를 썼냐고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떤 역량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끈기도 단순한 끈기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찾고 그리고 입점시키기까지 끊임없는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의 관점에서의 끈기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경험은 얼마든지 제시하면 좋겠고요. 뭐 관련된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MD나 뭐 아니면은 마케팅 관련된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있으신 분은 그대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없는 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떤 집요한 끈기라든지 아니면 뭐 체계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내 역량이 제시하고 나의 경험 여기다가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항목입니다. H&B 스토어 트렌드를 한 단어로 정의해라. 자, 밀레니얼, 뭐 Z세대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얘기할게요. 체험 중심 이런 얘기 할 텐데 전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남들도 다 쓸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는 여러분들이 디테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체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단순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객들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객들을 유입시킨 뒤에는 고객들이 오프라인에 방문을 잘 했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오프라인 점포 구성, 운영과 관련된 뭐 세부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간에 예를 들면 IT를 접목시킨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PB 제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죠. 자, 그리고 남성의 약진, 남성 카테고리의 약진이라고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분명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시장 내에서도 남성 카테고리 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남자들도 색조를 뭐 보기 시작했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 앞으로의 이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뭐 아니면은 카테고리, 자, 이거를 소싱 또는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싶은 분명한 이유를 현재 트렌드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PB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상품 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와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어떤 타겟을 왜 공략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견해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디테일까지 밝혀보는 것 자체가 3번 항목을 작성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한 기사인데요. GS 리테일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CJ 올리브영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GS 리테일에서
개별 점포의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은 점포 수를 17%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로 볼 것 같으면 유통 채널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수가 많을수록 이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입점시킬 때 브랜드 파워, 그래서 입점에 있어서 입점을 할 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점포수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경쟁 업체들의 이런 지지부진한 실적 감소 추세 자체는 올리브영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에 대한 좋은 관점, 올리브영이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같이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0분이 넘었네요. 5분 컷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1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거 무시해 주시고요. 지원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